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형사 절차 수사의 본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텐데 누가 질문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하관계,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상사가 부하한테 질문을 하겠죠. 또 면접자가 지원자한테 질문을 하고 또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하관계,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냐? 명확한 객관적 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명확한 물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니 참고인 진술 조서니 이게 조서를 쓰는 건데 결국 뭐 질문과 답이 적혀 있는 게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피의자가 질문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수사관한테 질문할 수도 없고 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피의자가 질문을 한다? 이런 건 상정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뭐 서로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이런 거 좀 물어서 수사해달라 이런 걸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는 객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이 올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언제냐? 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든 혹은 뭐 누구 증인을 불러서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앉혀서 이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 신문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변호인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죄 변호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그게 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말도 피의자로서 들었겠지만 피해자 말이 더 우선한다라고 봐서 재판을 넘긴 것이니까 재판에서는 반대로 나도 피해자한테 물을 기회를 달라.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물어봤으니 당신들한테 유리한 말만 나온 거 아니냐. 나한테도 유리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변호 이게 초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앉혀서 어떻게 잘 질문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나이가 아주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에 불러서 다시 또 물어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서 영상 녹화를 하고 그것만으로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기회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이제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영상이든 뭐 책에서든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인이 이걸 대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렵고 중요하고 또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하다 보면 신문이 좀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인이 진행을 할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성범죄 전략과 관련된 이런 책에서도 기존 책에서도 소개를 안 드렸고 다만 이제 피해자 분이 보실 성범죄 관련 이런 책에서는 제가 뭐 소개도 하고 영상도 제작을 했던 이유는 피해자는 직접 증인으로 앉혀서 당사자로서 진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죄 변호를 진행을 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를 법정에 앉혀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피해 사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흔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형사 변호사 능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17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걸 물어봐도 될까?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 뭐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의도가 아예 좀 보이지 않게 질문 의도가 보이면 위증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니까 질문 의도가 보이지 않게 중간중간 이런 질문들을 넣기도 하고 혹은 뭐 전후 모순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묻는 방식이나 묻는 내용이나 묻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때론 질문 속에 일부러 함정을 파서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에 뭐 잘 빠진다면 피고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무죄 변호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수사는 질문이고 변호는 또 피해자를 앉혀서 어떻게 잘 질문을 해서 모순점을 잘 드러내느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피의자든 혹은 뭐 재판에 넘어가서 피고인이 되든 이런 부분이 실제 수사 절차든 형사 절차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